도시에서는 높이가 중요합니다. 흙을 덮고 수직으로 상승하며 성장을 하죠.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흙이 없어도 사람 사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느리게 사는 게 좋은 사람들은 흙으로 옷을 해 입습니다. 이 흙빛엔 분명 비밀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질서정연하게 쌓아 올린 흙탑. 벽돌 모양으로 봐서 녀석은 긴 몸을 가진 것 같습니다. 탑 주인은 이 안에 사는 모양입니다. 지도이구만요. 탑은 녀석의 배설물이었습니다. 바달만한 크기로 쌓아올린 흙집. 이곳은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고 천적이 와도 타고 넘지 못하는 천연 요새입니다. 여기저기 가득 쌓아놓고 마지막 땅속으로 들어갈 때는 꼭 입구를 닫습니다. 녀석이 먹는 걸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자기 체중만큼 먹어대죠. 이런 썩은 식물 특히 좋아합니다. 지렁이는 흙 먹고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 먹는 건 이 속의 유기물입니다. 낙엽도 빼놓을 수 없는 먹이죠. 아랫입술과 입천장으로 꽉 잡고 깨끗이 청소합니다. 배설물에는 이런 영양분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렁이가 많은 곳은 아주 영양 많은 땅이 되는 거죠. 녀석은 힘이 장사로 자기 체중보다 50배나 무거운 흙덩이를 밀치면서 굴을 파나갑니다. 이 길은 물이 통하는 배수로, 공기가 통하는 통풍구, 식물 뿌리가 자라는 길이 되기도 하죠. 몸에 난 가시 같은 짧은 털, 이걸로 이동할 때 몸을 지탱합니다. 몸속에는 긴 소화기관이 있습니다.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죠. 거친 흙이 긴 몸을 지나는 그 순간에도 번식을 합니다. 흙은 이 미생물로 코팅이 된 채 몸 밖으로 나갑니다. 아무리 거대한 농기구도 땅 안에 30cm 이상 파기가 어려운데 지렁이는 보통 1m, 겨울잠을 잘 땐 3m 땅을 팝니다. 땅과 사람에겐 최고의 농기구입니다. 흙은 거의 맨몸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낙엽을 덮든 풀을 잇든 꽃으로 치장을 하든 대부분 무언가로 감싸고 있습니다. 흙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흙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흙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흙속을 보려면 과학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멸균수에 흙을 넣고 1000배가량 희석한 다음 먹잇감이 되는 배지 위에 흙물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불과 한 방울. 하지만 이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맹렬한 기세로 움직이는 이 녀석들은 박테리아. 삿숟가락 하나에도 5천여 종, 약 1억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쉴 새 없이 주위의 산소와 온도를 측정하며 살만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흙은 바로 박테리아의 집입니다. 이 안에서 먹이를 먹고 이 안에서 식구수를 늘려나가죠. 크기는 100만 분의 2m.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흙에 딱 붙어서 흙의 일부처럼 살아갑니다. 녀석은 인산을 먹고 사는 박테리아입니다. 인산이 많아 영양 과다가 된 흙을 다이어트 시켜주는 녀석이 바로 이 박테리아. 비료를 많이 뿌린 땅에는 꼭 있어야 하는 녀석입니다. 이가 없는 박테리아는 온몸에서 분해 효소를 내 온몸으로 먹잇감을 녹여 먹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은 이치죠. 박테리아는 크기보다 개체수로 살아가는 전략을 씁니다. 가장 빠른 녀석이 18분마다 분열해서 순식간에 개체수의 2배로 불어납니다. 먹이, 온도, 습도만 맞으면 이틀 만에 온 지구를 덮어버릴 겁니다. 엄청난 폭발력이죠. 비가 온 뒤 산에서는 독특한 흙냄새가 납니다. 방선균이 분비하는 지오스민이라는 물질 때문이죠. 이렇게 포자를 만들어 번식합니다. 대부분 미생물은 축축한 낙엽 아래 많습니다. 이 허옇게 보이는 녀석은 곰팡이 덩어리인 균사체. 물론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곰팡이는 균사라는 가느다란 실을 뻗어 죽은 동식물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흡수합니다. 동물로 치면 소화관이죠. 아무리 복잡한 화합물도 곰팡이를 만나면 가장 단순한 원소로 돌아갑니다. 지상에서 가장 유능한 청소부. 이 기세로 곰팡이는 5억 제곱킬로미터의 지표면을 정복해갑니다. 포자가 만드는 다양한 색깔, 그만큼 다양한 종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생물들도 전쟁을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종이 뻗어가다가 만납니다. 더 이상 자라지 못하죠. 서로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량작용, 병원성 균도, 이 기량작용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게다가 흙 속에는 이런 곰팡이를 먹는 녀석도 있습니다. 지렁이처럼 꿈틀대는 이 녀석은 선충입니다. 투명하고 가느다란 실처럼 생겼죠. 선충은 주사기처럼 생긴 입으로 균사의 구멍을 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을 빨아먹습니다.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 선충은 이 녀석들의 가장 무서운 천적입니다. 하지만 선충도 역으로 곰팡이의 먹이가 되기도 하지요. 곰팡이들이 만든 고리에 걸리면 꼼짝없이 밥이 됩니다. 곰팡이가 자신의 몸으로 만든 함정. 걸리면 끈적한 물질로 꼼짝 못하게 하죠. 서로 먹고 먹히지 않는다면 세상은 곰팡이 천지일 겁니다. 언뜻 정지된 세계 같지만 흙은 수십억 생물들이 날마다 전쟁을 펼치는 소우주. 한때 살았던 모든 것들도 이들을 만나면 최초의 원소로 돌아갑니다. 미생물이 살고 있는 흙은 스펀지처럼 발로 밟아도 쉬 주저앉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곰팡이 균사가 흙 알갱이를 잡고 있습니다. 흙이 먼지처럼 날아가지 않는 것은 미생물이 그 안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식물이 흙 속에 뿌리를 내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파리가 태양을 향해 뻗어갈 때 흙 속에서는 양분을 찾아 뻗어가는 뿌리. 잎과 뿌리의 협동으로 식물은 자라죠. 적당한 공기, 알맞은 수분, 풍부한 영양소를 찾아 뿌리는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지하 1m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흙 속에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적당한 곳이다 싶으면 옆구리에서 주변과 교류할 수 있는 뿌리털을 냅니다. 이 빽빽하고 섬세한 길로 물과 양분이 지나갑니다. 더
덕분에 이 속에서 살아가는 미생물들에게 전혀 새로운 환경이 생겼습니다. 뿌리에서 끌어올린 물은 엽록체에서 공기와 햇빛으로 합성하여 당류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얻은 당류 중 일부를 뿌리로 내려보냅니다. 광합성으로 얻은 당류 중 절반 정도는 다시 뿌리 끝으로 나갑니다. 그 당류를 얻기 위해 수많은 미생물들이 몰려듭니다. 평생 태양을 보지 못하는 지하세계. 미생물들은 뿌리를 통해 태양을 만납니다. 대신 뿌리에게 20가지가 넘는 무기 영양분을 제공하죠. 미생물을 거느리는 범위, 이것이 뿌리의 영역입니다. 식물이 없는 맨 땅에는 미생물이 거의 없습니다. 둘은 한 몸처럼 살아갑니다. 그 미생물 중 하나, 구슬처럼 생긴 이것은 마이코리자라는 곰팡이입니다. 식물에게 당류를 얻는 대신 뿌리가 갈 수 없는 좁은 틈까지 가서 양분을 얻어옵니다. 척박한 땅에서는 식물의 양분 흡수율을 2000배나 올려주죠. 균사를 뻗어 식물의 뿌리 조직 세포에서 살아가는 마이코리자. 이 때문에 식물에겐 뿌리가 3cm나 더 생겼습니다. 소나무는 척박한 곳에서도 뿌리를 잘 내립니다. 이 송이버섯 균 때문입니다. 이 균은 소나무 뿌리를 촘촘히 둘러싸 뿌리의 표면적을 확장시킵니다. 흙에서 생명이 나는 건 이 작은 조절자들의 힘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로 지구 전체를 흔들어 움직입니다. 최초의 관계가 이렇게 무성한 관계를 낳았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 자연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이 모든 관계들을 집약합니다. 얼음, 또 산딸기, 머루, 다래, 그리고 산삼. 하지만 정작 귀중한 것은 땅속에 감추고 있다는 걸 자연은 알게 합니다.
많은 수확을 위해 사람들은 땅을 개척합니다. 흙이 죽어버리자 살충제와 농약을 뿌리기도 합니다. 길어봤자 세대 주기가 20시간인 그들에게 그것은 핵폭발이었죠. 미생물이 죽어버린 흙은 껍질만 남은 빈집이 됐습니다. 또 흙과 쌀겨를 섞어 발효시킨 후 비료 대신 뿌립니다. 농부는 어찌 보면 미생물 관리자입니다. 그 미생물이 작물을 키웁니다. 잡초가 무성한 과수원. 이렇게 농사지어도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먹고 먹히고 서로 기대고 경쟁하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 농지에 살았던 모든 생물들의 삶을 응축해 열매가 납니다. 이 열매에는 흙을 알게 된 사람의 목도 담겨 있을 겁니다.